좀 전에 이제 천부경에 이제 일이 11개가 나온다. 그 11개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조상들은 10일 갖다가 상징을 성도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10일을 상징하는 그 언어가 뭐냐면 10일 성도예요. 10일에 이르러야만이 도를 이루었다 그 얘기입니다. 10은 완성을 상징하지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10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나와야 돼. 이걸 합한 게 흑토자예요. 흑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흑은 그건 이제 물질로 말하면 흑이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10일이고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일을 이제 선비사자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무기를 가지면은 내가 방패가 자가 돼. 10일 성도의 법칙을 내가 깨달으면은 어떠한 그 무지나 번민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갖다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여러분. 자꾸 한자를 중국사람이 만들었다? 동이족이 만들었고, 설령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뭐가 배워서는 안 된 건가요? 자, 지금 테레비가 여기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안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쓰지 않나요? 누가 만들었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걸 따져야지 뭐 네 민족 내 민족 그런 걸 따지고 있어요. 다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천부경에는 일자가 11번 등장한다. 그래서 이 천부경에서 세 개의 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천일, 지일, 인일 요 세 개가 나오는데 요 세 개가 뭐냐 하면은 이게 복희도의 일이고 문왕토의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역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정역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큽니다. 이게 지금 그걸 갖다가 수정한 게 용담도라잖아. 이제 복희도의 일, 문왕토의 일, 용담토의 일 이렇게 저는 이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전부 다 지역하고 이제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8개. 근데 순수하게 그냥 오행을 말한 것은 이제 하도낙서죠. 하도낙서 이렇게 되는데 하도에도 일이 있고 여기에 전부 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천부경의 일하고 요런 데에 나오는 일하고 자, 천부경의 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5개의 일이 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5개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게.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1에서 10까지 모든 숫자는 5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5이란 말 자체가 제가 그랬잖아요. 다 서게 한다. 5가 들어가야만 모든 게 다 선다 해서 5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동서남북 추납추동 그런데 중심지까지 합하면 5잖아요. 사방에다가 이렇게 합하니까. 그래서 일이 모든 것에 1에서 나오긴 하지만은 일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열십자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땅의 형상으로 드러나지 못하면은 무형으로 있는데 그게 어디다 써먹어요, 그래. 이 이치를 제대로 깨우칠 적에 내 속에 들어있는 무형, 즉 정신이나 생각이죠. 무형하고 그 다음에 유형, 살이잖아요, 이거. 이런 거하고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만이 기를 갖다 이 속에서는 그 둘을 연결한 게 기입니다. 기운 기자. 기를 어떻게 써먹고 어떻게 연결해야만이 무형이 유형으로 드러나는지 그 법칙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 속에 들어있는 무형의 뜻을 갖다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 무형을 갖다 유형으로 드러내는 것 갖다가 창조라 그래요. 창. 이 창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고집창이다. 창고를 가리켰다. 창고를 갖다 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게 비로소 창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집창을 숫자로 말하면 0입니다. 이게 0을 갖다가 칼도자로 다 드러내야 돼요. 중심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천일이고, 이렇게 두 번째 지일이고, 세 번째가 인일이고, 세 개의 칼이 있어야만이 돼요. 이게 한 개의 칼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 개의 칼을 갖다가 어떻게 내 속에 갖고 있느냐. 요걸 갖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갖다가 방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땅을 갖다가 거울, 사람을 갖다가 칼이라 그랬어요. 옛날 임금이 행차할 때는 반드시 요걸 든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먼저 행렬에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천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요. 천부, 지부, 인부예요. 그러니까 천부가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부경에서는 숫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숫자 일자로 천부를 갖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천부경에서는 일을 갖다가 하나가 아니라 셋이라고 말하고, 그 일에서 모든 것이 다 벌어진 창조의 근원이다, 그렇게 밝혀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복희도의 일은 뭐냐면은 일관천이에요. 복희도는 8결 그렸잖아요. 꼭대기 일관천, 밑에 8권제 이렇게 써요. 복희도에서 말하는 일은 뭐냐면 하늘입니다. 자, 일을 갖다가 형상으로 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만 있고 음은 하나도 없는 거, 그걸 갖다 일이라고 불러요.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 가장 맑은 거죠. 그럼 문왕도에서 일은 뭐냐면은, 문왕도의 일은 맨 밑에 써요. 복희도의 일은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문왕도의 일은 맨 밑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일감수 이렇게 하고, 꼭대기에 뭐냐면 반대로 불이 이렇게 들었어요. 이걸 불이화, 이걸 일감수, 가운데를 오토 이렇게 집어넣은 게 문왕도잖아요. 이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일자인데 복희도에서는 꼭대기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걸. 문왕도에서는 맨 밑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도에서는 이를 갖다 뭘 하냐면 맨 밑에다 집어넣는데, 좀 요거하고 문왕도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하도에서는 내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거는 생수, 밖에 있는 건 성수 해서 북방에다 집어넣는데, 하도에서는 내면에 있는 것 다 생수라 그래. 이제 이 문왕도에서는 생수, 성수 이제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일감수 그러는데, 하도에서는 생수와 성수 이제 구분하죠. 근데 아무튼 하도에서도 북방의 내면에다가 같은 북방 맨 밑에다가 일자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자, 문왕도는 그냥 일감수고, 하도는 일생수고, 그게 다른 것뿐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맨 꼭대기는 복희도, 맨 밑에는 하도하고 문왕도. 그 다음에 용담도는 뭐냐면은 일을 갖다 어디에 집어넣냐면은, 용담도에는 일이 없어요. 자, 정역에 보면은 일을 갖다 집어넣었죠. 정역은 뭐냐면 꼭대기에 권을 집어넣고 맨 밑에다가 이게 이제 천지비를 갖다 지천대로 바꿔놓은 게 정역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2007지를 이렇게 집어넣죠. 이게 정역도예요. 여기에는 1, 여기에는 6을 갖다 집어넣고 숫자로 이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1육수가 물인데 왜 이걸 갖다 1하고 6하고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5라고 했고, 이걸 10이라 그래요. 이렇게 했어요. 50토가 50이 토인데 토를 갖다 왜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놔요, 그래. 그러니까 괴는 정역의 팔견은 제대로 그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를 갖다가 제멋대로 갖다 붙여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정역을 지금 어디에 써먹고 있나 여러분? 자, 이 문항도는 지금 온갖 사주풀에 다 써먹어요. 사주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의 바탕이 문항하고 복희도 이런 데다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솔직히 정역 지금 어디다 적용시키나요? 적용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기껏 말한 게 뭐냐 하면은 중앙으로 이치라가 들어가고 북빙량이 그 얼음으로 된 게 이게 이치라가 들어가고 다 녹여버렸다. 그래서 바닷물이 높아진다. 그 타노 스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기 2000년도가 되면 일본이 다 가라앉는다. 내가 갖고 있어요, 지금요. 거기는 80년도에 그걸 구입을 했는데, 아니, 2000년 지난 지가 언젠데 일본 그대로 있어, 지금요. 지축이 23도 7분 기울어진 게 바로 선다. 기울어진 뭐가 기울었어요, 여러분? 참 문제입니다, 지금. 그 말이 비유하고 상징인데 그런 것 같아 제대로 얘기하려면 그 말이 적혀 있는 2007지가 적혀 있는 식과가라고 있어요. 이제 옛날 그 비교세 보면 다 나오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지금. 자, 지금 드린 게 뭐냐면은 같은 일이지만은 복희도에서는 제일 높은 하늘이라 그랬어요. 복희도는 뭐냐면은 특색이 뭐냐면은 형상을 위주한 거예요. 양이 많으냐, 음이 많으냐, 형상을 위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은 거는, 양이 많은 형상은 양은 가볍고 맑은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천지인 세계가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하늘이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모든 음이 다 모여있는 것이 모여있으니까 탁한 기운, 탁기가 모였으니까 탁기가 모이면 무겁고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니까 맨 밑에 팔곤지로 이제 들어갔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복희도는 뭐냐면 1에서 8까지 8개밖에 없어요. 중심이 없죠. 중심수가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형상이 무슨 중심이 있어?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그 얘기 뭐냐면은 아까 0이라는 숫자 제가 말할 때 이렇게 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은 형상이라고 하는 거 이 0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형상은. 그 다음에 내면은 뭐냐면 기로 이루어졌어요. 무형의 기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보여요. 이 내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0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 모든 것 만들어낸 그 원료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0 속에. 그걸 제가 그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 둘, 세 개 일르다가 이렇게 벌어졌다는데 옥편에 보니까 이 일을 갖다가 이렇게 세 개를 석삼자 써놓고 이걸 기운 기자라고 했어요. 기운 기자를 옛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격건문에 보면은. 저도 이건 맨 처음에 봤을 적에 긴가민가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나중에 여기다가 왼편에 양이 삐친 거고, 오른편은 오른편으로 파인 부른 거고, 그 다음에 삼사성환을 가리키는 쌀밑자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요 얘기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을 걸로 믿고, 근데 솔직히 제 강좌는 한두 번 들어서 몰라요. 자, 아무튼, 자, 형상으로 본 그 양은 위로 올라가니까 맨 위에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으로부터 순양으로부터 모든 게 이렇게 비롯한다. 시작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의미 생기면 의미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이게 이름이다. 이게 이태택이다. 그 다음에 이게 섭리하다. 그 다음에 이게 사진내다. 이게 하늘이고 그 다음에 5, 6, 7, 8이 땅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복귀돼서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보다는 2가 의미 더 큰 거고 2보다는 3이 의미 더 많아지고 4가 의미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5가 더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 제일 많아진 게 8권제예요. 그래서 형상으로 볼 때 숫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의미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형상으로 말할 때는. 그게 복희도예요. 그게. 근데 이제 문항도는 뭐냐면은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죠. 문항도는 숫자가 1에서 9까지 나와 있죠. 가운데가 이제 5가 들어가요. 이렇게 9개니까 가운데가 5번째가 5예요, 이게. 그래서 5를 갖다가 중심으로 한다. 이때 5를 갖다 토라 그래, 이제. 토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문항도나 하도나 이거 하나만 갖고 제대로 설명하려고 해도 몇 달 걸려야 돼요. 그렇게 깊은 겁니다. 자, 그럼 문항도에서는 왜 이를 갖다가 맨 밑에다 배치를 했느냐 그 얘기예요. 맨 밑에는 복희도에 여기 있었잖아요. 8군지가 있었어요. 8군지짜리로다가 일감수가 들어갔는데 일감수의 형태를 보니까 물의 형태, 이걸 물이거든요. 이게 물인데 그 형태를 보니까 순음으로 이루어진 그 중심에 했다가 하나의 양이 들어가 버린 거라. 일양이 요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물을 갖다가 왜 펠개서는 이렇게 그렸느냐. 네? 하늘을 갖다가 이렇게 그린 거, 전부 다 순년으로 그린 거는 당연한 거고, 땅도 마찬가지고. 근데 물을 갖다가 이제 복희도에서는 서방이 육감수라고 했고, 그 서방이 육감수가 문항도에는 북방의 일감수로 이제 변신을 한 거죠, 이게. 그럼 물을 갖다가 왜 이렇게 그렸느냐. 물. 순음으로 이루어진 권에다가 중심에 양을 갖다 양 하나를 집어넣는 게 물이라 그래요. 이 얘기 뭐냐면은 자, 양이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이 양이 안 들어간 상태, 이 순음만 있는 상태에서는 뭐냐면은 어둠밖에 없잖아요. 어둡고 탁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 근데 여기다 양이 하나 싹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중심에서부터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라, 이게. 중심에서부터. 그 중심에서부터 빛이 나온다는 그 얘기는 뭐죠? 속이 투명해진다, 그 얘기예요. 중심이 투명해진다. 그 중심이 투명한 걸 그 오행에서 찾든지 물질에서 찾으면은 당연히 물이죠. 물 자체는 차갑잖아요. 차갑다는 거는 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뜻한 거 양을 가리키는 거고. 근데 물 자체는 차가운 투성이니까 음이 모였는데, 음이 모이면 모일수록 뭐냐면 어두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물속은 맑아, 투명해요. 그것은 그 중심에 양이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중심에. 근데 그 물이 복희도에서는 서방에 있었어요. 이제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걸려요. 아무튼 서방 육감수가 동방에는 이제 삼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리아는 태양을 말하는 거고 육감수는 달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복희도에서는 형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맨 꼭대기에는 하늘이 있고 동방 왼편에서는 태양이 떠오르고 서방 오른편에서는 달이 뜬다. 이걸 갖다 가리키느라고 3, 6 이렇게 숫자를 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지금요. 형상을 위주로 해서 이제 이게 육감수,
육감수가 이제 여기에 들어갔던 거죠, 이렇게. 근데 문항도는 형상이 아니라 1에서 9까지 뭐냐면 후변을 갖다가 위주로 한 거예요. 형상은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한 거고, 그 속에서 그 형상을 갖다 변하게 하는 눈에 안 보이는 그 동적인 힘, 그걸 에너지, 기라고 부르는데, 그 기를 갖다가 위주로 한 거는 문항도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복희도에는 맨 꼭대기에 일권천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문항도의 이 자리로다가 불이 들어가 버려요. 근데 불을 갖다 구라고 해요. 구는 오행으로 금인데 구금이잖아요, 원래. 근데 왜 불이라고 하느냐? 이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같은 불인데 복희도에서는 구리화가 아니라 삼리화라 그래요, 이렇게. 같은 괴인데 불을 가리키는 괴상인데 복희도에서는 남방이 아니라 또 동방에다 삼리하라 그래요. 근데 같은 괴상을 놓고 문항도에서는 남방 제일 높은 하늘에다가 숫자 9를 붙여요.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이런 걸 제대로 아는 게 진정한 주역의 도입니다. 주역에 보면 그 64교 있잖아요. 그 설명을 아주 정교하게 잘 늘어놨어요. 엄청난 거죠,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속에 들어 이런 변화의 법칙을 아는 게 진짜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생활에다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법이거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시 후에 또 하기로 하고, 그때는 이제 요거 왜 북방 8군지짜리로 일감수가 들어갔느냐, 이제 요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죠.